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또 역시 회사 아침이고요. 여름이 거의 끝나가서 날씨가 좀 선선하고 비가 내려가지고 되게 공기가 맑고 좋아요. 뭐 비가 안 내려도 공기가 맑은 편이긴 하지만 오늘도 약간 기술적이진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은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뭐 주제에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권장드리고 싶은 그런 업무 태도? 업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. 자, 제가 지난주에 어떤 다른 엔지니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게, 아,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있는데, 특히 아마존에 다니셨던 분들이나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은 그 리더십 프린시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리더십 프린시펄 중에 그러니까 뭐 12가지 뭐 여러 가지 리더십 프린시펄이 있는데 Hi, anything to check? I mean, okay, I'm sorry. Yeah, it's okay. It's okay. So 갑자기 건물 체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 프린시펄 중에 그 deliver the result라는 것도 있고, 그러니까 결과를 내야 된다. 뭐 그런 거고 어떤 때 일이 되게 해야 된다. 뭐 그런 프린시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어, 책임감, 그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나 자기 일감이 주어지면 거기에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get on top of it을 해야 돼요. get on top of it. 그 위에 올라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. 자기 일이잖아요. 그럼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저를 어떻게 힘들게 했냐면 그 친구의 일인데 물론 그 친구한테 이제 익숙하진 않은 아닌 일이었겠죠.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와는 다른 팀에 있는 친구였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지만 저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 거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그 일 자체는 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는 일이에요. 사실 똑같은 입장이죠. 그 친구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. 다만 제가 그 친구가 건드려야 되는 그 코드 소스트리에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로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코드 베이스는 몇십 년 된 코드 베이스예요. 제가 그거를 여기서 일한 지 2년 정도 됐지만 어떻게 2년 안에 그걸 다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까?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, 그쪽은. 근데 그 친구는 저희 팀이 그 프로젝트와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로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해오는데 질문하는 건 좋은 자세입니다.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조사를 하지 않고 어떤 식의 접근이냐면 그 친구의 접근 방법은 자, 여기 에러가 났다. 너가 좀 봐달라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게론 탑 오브 잇은 어떤 거냐면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는 어떤 거냐면 에러가 났어요. 에러 메시지를 봐야지 최소한 에러 메시지를 보고 이게 뭘 뜻하는지 개발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봐야죠. 그렇게 했다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냈었을 거냐면 자, 내가 이걸 해봤는데 에러가 났다. 그래서 메시지를 봤더니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어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? 라고 물어보는 게 여태까지 제가 일해왔던 개발자들의 기본적인 이메일이나 의사소통 방식이었어요. 근데 그 친구는
에러 메시지를 보지도 않고 저한테 링크만 던지는 거예요. 자, 여기 에러가 났으니까 너가 좀 봐달라. 자, 일단 그게 잘못됐어요. 자기가 보지도 않고 자기가 살펴보지도 않고 저한테 보라고 저한테 일을 위임한 거잖아요. 아, 절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. 자, 두 번째, 그 친구의 근본적인 태도에, 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, 그 친구가 그 코딩을 했는데 플리캐스트를 보내왔어요. 어떤 코드를 만들어서 보내왔는데, 리뷰를 해달라고 보내왔는데 우리가 권장했던 방법이랑 달라요. 저희 팀에서 이 프로젝트의 코드를 변경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가, 그 친구가 저희 팀에 와서 이제 같이 디스커션을 했어요. 그렇게. 근데 막상 플리캐스트를 보내왔는데 우리랑 디스커션 한 거랑 완전히 달라.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? 왜 우리가 같이 얘기했을 때랑 코드가 다르냐라고 했더니, 그 친구가 거기다가 코드 코멘트를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된다.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이렇게 했다.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제랑 같은 문제인데, 그 친구의 태도가, 그 접근 방법이 그런 거예요. 자, A라는 방법을 했을 때 A가 안 돼. 그러면은 B로 해서 되네? 그럼 그냥 이렇게 보내야겠다. 자, B는 되니까 이렇게 받아줘. 라고 B를 보내는 건데, 그렇게 일을 하시면 발전이 없을 거예요. 분명히. 계속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겁니다. A가 안 되면 A가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. A가 안 돼도 좋아. 정말 A라는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어. 그래서 B라는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.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, 왜 A가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했잖아요. A가 왜 안 되는지,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, 또는 A라는 방법이 정말 안 되는 건지, 뭐 때문에. 그걸 이해해야, 그래야지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안 하죠. 그리고 왜 A가 안 되는지 우리도 그 코드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러지, 납득이 가죠. 저는 그 코드 리뷰에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, 그 코드에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,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이거 사인 오프 할 수 없다. 나는 이 코드 어프로브 할 수 없다. 차라리 내가 인베스티게이션 하겠다. 그리고 같이 고치자 해서 지난주 내내 그 친구 코드를 고쳐줬어요. 자,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.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서제스천을 두세 개를 해줬고, 그렇게 해도 계속 안 된다, 안 된다 해서, 자,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해서 안 된 것 같다. 메시지 보고 다 분석해서, 자,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 것 같다. 그럼 이 방법으로 하자.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, 물론 오래 걸렸죠.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 그 친구 코드는 다 저희 팀에서 최초에 권장했던 그 방법 기반으로 코드는 다 고쳐졌어요.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100%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제가 같이 디버깅 해주고 인베스티게이션 해주고 왜 그게 안 되는지, 왜 이 방법을 써야 되는지 설명해 준 걸 저는 그 친구가 100%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하지만 대략 한 50% 정도는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그 정도만 해도 일단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같이 일하고 싶진 않네요. 네. 나 그 친구 메시지를 받고 싶진 않아요. 네.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 막 불평하는 거 별로 이렇게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,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거죠. 혹시라도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겠구나. 젊었을 때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. 예전에 제 경력 아주 초창기에 토비님이랑 잠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. 토비님이랑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 사무실에서, 그 다음에 한 3개월간 그렇게 일을 하고, 토비님이 호주로 가서 그 다음부터 리모트로 주로 일을 했지만, 그 3개월 같이 일할 때 제가 거의 완전 초급 개발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친구랑 거의 비슷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 모습도 생각나고, 그 당시에 토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었거든요. 너 에러 메시지 안 읽으면, 그거 안 읽고 나한테 그냥 물어보면 너 그거 하나도 이해 못하고 너 그거 디버깅 못한다고, 나중에도
꼭 읽어보라고 메시지를 잘 읽어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새겨 듣고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끔은 메시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가끔은 이제 그런 경우엔 진짜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. 네.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일 또는 우리가 맡은 일 거기에 모두 다 get on top of it 합시다. 감사합니다. 또 안 꺼져.